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친절한 지도교수 빵론입니다. 여기는 논문의 신 빵론 특강 강의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할 주제는 의존 명사는 띄어쓰기입니다. 의존 명사는 이제 띄어서 앞말과 띄어서 써야 되는데 그 이제 원칙에 대해서 또 다양한 용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에 관한 제반 규칙. 저번 강의 시간에도 여러분 한 번씩 다 살펴보셨는데, 자, 오늘 학습할 내용과 관련된 이제 규정은 제5장 제42항입니다. 의존 명사는 띄어쓴다. 이 이제 규칙과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에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 또는 참고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존명사는 앞말과 띄어쓴다고 했으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 이게 의존명사입니다. 그래서 것은 의존명사니까 앞말과 띄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다음에 띄우고 것이 이렇게 쓰셔야 이제 맞는 거죠. 나도 할 수 있다 해서 수도 의존명사입니다. 그래서 의존명사 앞에 있는 앞말 할이죠. 이 할과 수 사이는 띄어서 이렇게 씁니다. 먹을 만큼 먹어라. 여기에서 만큼도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먹을과 띄어서 써야 되는 거죠. 아는 이를 만났다. 이럴 때 이도 의존명사고 그럴 경우에는 앞에 있는 아는 이라는 앞말과 띄어쓰기를 합니다. 내가 뜻한 바를 알겠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 바가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앞말인 뜻한과 이렇게 띄어 쓰는 겁니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지가 의존명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말인 떠난과 띄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존명사에 띄어쓰기를 할 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뭐 때문일까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건 것 같아요. 이제 의존명사는 대부분 1, 2음절의 단어로 이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짧은 음절이고 그래서 앞에 나오는 말하고 붙여서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이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꽤나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니고 의존 명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게 됐을 경우에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앞말과 띄어서 써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다양한 예시를 들어서 학습을 할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문처럼 것, 뭐 수, 만큼, 바, 지 이런 이제 의존 명사는 논문에서 자주 쓰이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뭐 이는 자주 쓰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겉수, 만큼, 바, 지 그리고 또 논문에서 자주 쓰이는 의존명사 표현 중에 등이 있거든요. 그 등에 대해서 이렇게 6가지 의존명사의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의존명사 것입니다. 것.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것은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앞말인 아는과 이렇게 띄어서 씁니다. 이건 잘 하세요. 뭐 이걸 띄어쓰기를 틀리는 분은 별로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것이 조금 변형이 된 거죠. 거기에 것 다음에 이가 붙거나 을이 붙거나 은이 붙어서 줄여서 준말이 된 경우가 있어요. 이제 거시는 개로 준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거슬은 걸로 준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것은이라는 그런 이제 문구는 건이라고 이제 준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게 낫다, 하는 걸 봤다, 또 하는 건 못 봤다, 뭐 이런 식으로 것 다음에 이제 나오는 조사하고 합쳐져서 준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아무튼 의존명사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앞말과 띄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걸 하면서 붙여가지고 하는 걸
띄우고 봤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을 꽤나 봤는데, 이것도 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이것도 것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 앞말과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는 건 못 봤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는 것은 못 봤다. 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것 앞에 있는 이제 앞말과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음은 의존명사 등입니다. 등은 유사한 성분들을 나열을 할 때, 그럴 때 쓰는 의존명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리더십의 유형에는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등이 있다. 이럴 때 이제 등이라는 의존명사를 자주 우리가 쓰는데요. 논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의존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앞말 뒤에 등을 쓸 때 이렇게 띄어서 썼죠.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면 되는데 가끔 가다가 이 등을 앞에 앞말에 이렇게 붙여서 쓰는 경우를 이제 가끔 볼 수가 있는데 어, 뭐 그런 오류로 범해서는 안 되겠죠, 일단. 그리고 이런 등은 이제 유사 성분의 단어를 나열을 할 때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나열을 하고 그 외에 어떤 것들이 또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런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의존 명사가 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대표적으로 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들요. 여기 밑에 이제 그 국어 사전에서 찾은 뜻을 제가 캡처를 떠서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들이라는 단어는 조사로 쓰이기도 하고 의존 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어, 들이 조사라고 쓰일 때 그 뜻은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이렇게 되어 있죠. 의존 명사일 때 들은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나열할 때 그 열거한 사물 모두를 가리키거나 그 밖에 같은 종류의 사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하고 비슷한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조사로 쓰일 때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연구 대상자는 유아들 및 영아들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때 및이라는 이런 단어도 이 뭐 부사인데 이 부사도 앞에 있는 단어와 뒤에 있는 단어를 유사한 성분들끼리를 연결시켜주는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수를 썼다면 유아들, 영아들 이렇게 들을 이제 밑, 앞, 뒤로 다 이렇게 포함하게끔 글을 써야지 맞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연구 대상자는 유아 및 영아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면 그거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유아는 한 명이고 영아는 여러 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들이 두 번 연달아 쓰이게 되면은 좀 이상한 표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유아들, 영아들 이렇게 유아나 영아 둘 다 뭐 복수의 의미를 띠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이라는 그런 단어로 연결을 시킬 때요. 연결을 시킬 때 앞에도 들을 붙여야 되고 뒤에도 들을 붙여야 된다. 어, 앞에 들은 생략을 하고 뒤에 들로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건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어, 생각이고 밑이라는 단어의 성격을 생각을 했을 때요. 이것은 앞에 있는 성분과 뒤에 있는 성분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 복수를 쓰게 되면은 어, 들이라는 표현을 생략을 하고 뒤에만 이렇게 붙여서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의존명사로서의 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연구 대상자에는 유아, 영아, 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럴 때는 등과 유사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는 이제 잘 쓰시는데, 네, 뒤에 나오는 등지, 등속, 이런 단어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등과 같이 뭔가를 나열할 때 쓰이는 단어이긴 한데요. 그런 의존 명사이기는 한데, 이 등지와 등속은 의미가 좀 등이라는 의존 명사에서 좀 세분화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등지라는 것은 그 밖의 곳들을 줄임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이제 장소를 여러 개를 나열을 하면서 그 밖에 또 뭐가 있을 거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등지라는 그런 의존 명사를 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등이라고 만약에 썼을 경우에 그래도 뜻은 이상하진 않아요. 그 업체는 일본, 미국, 대만 등의 해외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써도 크게 의미가 이상하지는 않은데 또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등지라는 이제 그 등에서 뭔가 좀 세분화된 어, 표현요. 이 표현을 쓰면은 뭔가 좀 더 세련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논문 글쓰기를 할 때는 이 논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이제 논리성이 굉장히 강화된 글이고 굉장히 좀 학식이 있는 그런 분들이 쓴 글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일반인이 보통 생각을 할 때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급스러운 표현을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너무 어려운 그런 문어체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가 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지만은 조금 고급스러운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은 어, 뭐 추구해야 될 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보다 장소를 열거를 할 때는 등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그와 비슷한 용례로서 등속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또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건데요. 이 등속이라는 표현의 뜻은 이렇습니다. 나열한 사물과 같은 종류의 것들을 몰아서 이루는 말. 그러니까 등이라는 뜻을 내포는 하고 있는데 사물을 나열할 때는 등속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해외 시장에서 한국산 섬유, 신발, 왕구 등속의 제품이 중국 상품에 밀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요. 등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상한 표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비슷한 성분의 사물을 나열을 할 때, 그럴 때는 등속을 쓰고 비슷한 장소, 지역을 나타내는 단어를 열거할 때, 그때는 등지를 쓰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등 대신에 등지, 등속을 활용하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표현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존명사 수입니다. 수.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를 이해하는 능력으로 칭할 수도 있다. 뭐 이럴 때 수는 앞에 나오는 말과 띄어쓰기를 합니다. 수도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도 여러분들 뭐 띄어쓰기를 하는데 오류를 범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뭐 잘 띄어쓰기를 하는 그런 의존 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경우에 가끔씩 틀리는 분들이 있어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이 수하고 밖에를 띄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수 밖에는 붙여야 됩니다. 수는 의존 명사고 밖에라는 이런 단어는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조사거든요. 조사. 조사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시간 강의에서 뭘 배웠죠?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이런 이제 규칙을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는 의존 명사고 밖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조사 밖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수가. 그렇기 때문에 수 밖에를 띄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수 밖에는 붙여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의존명사 수가 들어갔을 때는 요 표현만 조금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존명사 뿐입니다. 뿐. 요거는 많이 띄어쓰기를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제가 용법을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이 예문에 따라서 할 뿐만 아니라 했을 때는 이때 뿐은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이 뿐은 여기에서 이 지금 용법에서 쓰인 뿐은 의존 명사가 아니에요. 네, 이때는 조사입니다. 조사. 그래서 앞말과 붙여 써야 됩니다. 자, 여기 제가 캡처한 것에서 보시는 것처럼 뿐이라는 이 단어는 의존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조사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존 명사일 때의 뜻, 그리고 조사일 때의 뜻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 뿐 2번에 나와 있는 뜻이 있잖아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 이때 뿐이라는 의존 명사를 쓴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조사일 때의 뿐 뜻도 뭐예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사.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의미는 똑같은데 품사가 다르게 쓰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구마구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뿐이라는 말을 앞에 나오는 말과 붙여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뿐만 아니라 할 때는 앞에 나오는 말과 붙여 써야 되는데 막 띄어서 쓰는 경우가 또 막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의존 명사하고 조사의 띄어쓰기 규칙을 마구 헷갈려서 이런 경우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자, 요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뭐뭐 할,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오는 말이 용언일 때요. 용언은 뭡니까? 동사나 형용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하다에서 리을이 붙어가지고 이제 변형이 된 건데 이렇게 용언이 나올 경우에는 띄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뿐의 품사는 의존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뿐 앞에 나오는 말이 명사나 대명사 이런 체언이 나올 때요. 자, 이라는 것은 대명사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에 명사가 나올 경우 그런 경우에는 붙여쓰기를 하면 돼요. 그때 뿐은 뭐다? 조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뿐 앞에 나오는 앞말이 용언일 때는 띄어쓰고 그리고 체언일 경우에는 붙여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겠습니다. 자, 그 뿜과 관련된 몇 가지 더 예시를 한번 들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추정 시 필요한 통계량이 없다 뿐이지. 이런 이제 표현을 쓸 경우에는 뿐 앞에 있는 예가 있잖아요. 없다. 이게 없다는 뭡니까? 용언이잖아요. 용언. 이제 형용사죠. 없다는 형용사고. 그렇기 때문에 용언 다음에 뿐이 나오면 어떻게 하랬습니까? 띄었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문을 한번 볼게요. 이들 변수 간에는 상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이 경우에도 뿐 앞에 나오는 앞말이 있다라는 것의 변형이잖아요. 있다는 형용사고요. 그러면은 용언이 나왔으니까 뿐은 의존 명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사이를 띄어쓰기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조사로 쓰이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추정 시 필요한 것은 통계량뿐이다. 이랬을 경우에 뿐 앞에 있는 통계량이라는 말은 뭐죠? 이 단어는 명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뿐은 품사가 조사가 되는 거고 이런 명사 다음에 쓰일 때, 체언 다음에 쓰일 때는 붙여 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 예문도 한번 볼까요? 이들 변수 간에는 상관성뿐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상관성도 명사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뿐은 조사구나. 그래서 붙여 쓰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의존명사 뿐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앞말이 용언일 경우에는 띄어 쓴다. 그리고 체언일 경우에는 붙여 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또 있어요. 만큼도 그렇습니다. 만큼도 띄어쓰기를 굉장히 많이 틀리는 그런 의존 명사 중에 하나예요. 예, 할 만큼 중요하다. 뭐 이것만큼 저것도 중요하다. 이랬을 때 만큼은 의존 명사의 뜻과 조사의 뜻이 똑같아요.
의존명사일 때 앞에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사일 때도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의미예요. 의미는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품사가 의존명사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품사가 조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는 것은 뭐다? 제가 지금 간단히 말씀드린 대로 이만큼의 앞말이 용언이면은 그때는 의존명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띄어쓰기를 하시면 돼요. 그 사이를요. 그런데 만큼 앞에 나오는 말이 명사일 경우, 대명사일 경우, 이런 체언일 경우에는 어, 조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붙여쓰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만큼도 뭐 여러 가지 예문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자, 첫 번째, 이런 수단을 사용할 만큼 체계적이지 않다. 이런 표현을 썼을 경우에 만큼 앞에 나오는 사용하다라는 이건 용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는 띄어쓰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예문 볼까요? 심하게 다룬 만큼 그 결과도 비관적이었다. 이런 경우에도 만큼 앞에 다루다라는 것의 변형이잖아요. 다루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용언인 것이고 용언이면 그 사이를 띄어서 써야 된다. 그래서 다룬하고 만큼 사이를 띄어쓰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조사로 쓰인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런 수단의 사용만큼 적정한 방법을 뭐 이렇게 표현을 만약에 한다면 만큼 앞에 나오는 사용은 명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만큼이 조사구나. 그래서 붙여쓰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한 대응만큼 비관적인 것도 없다. 이런 표현을 썼을 때도 대응이라는 것이 명사이기 때문에 그때는 붙여쓰기를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뿐하고 만큼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앞말이 용언이냐 체언이냐에 따라서 띄어쓰기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틀려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이 틀리는 그런 이제 의존 명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만큼과 뿐의 띄어쓰기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의존명사 바가 있습니다. 바. 이것은 예문을 든 것처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뭐 논의한 바대로 뭐 이럴 때 논문에서 자주 쓰입니다. 이 표현도요. 이때 이 바도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쓰기를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다들 잘 해요. 그런데 이제 이른바라는 말을 쓸 때 그때 조금씩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존명사로 바를 배웠으니까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띄어쓰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른하고 바 사이를 띄어쓰는 분들이 있는데, 이 이른바는 너무나 자주 쓰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붙여쓰기로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른하고 바 사이는 띄어쓰는 게 맞았겠죠. 바가 의존 명사기 때문에 그렇게 쓰다가 너무나 대중이 많이 이 말을 쓰게 되니까 이거는 그냥 붙여 쓰는 게 편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냥 띄어쓰기 용법을 바꾼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붙여쓰기를 한다. 이른바에 한해서는 바가 들어간 것 중에 유일하게 이른바는 붙여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른바는 뭐 다른 말로 표현을 할 때 소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뭐 한자로 이렇게 쓰면 바소자에 이를 위자니까 말 그대로 이른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를 쓰는 경우도 있고 소위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소위는 조금 문어체적인 느낌이 드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른바를 쓰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존명사 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의존명사 지는 뒤에 나오는 말이요. 기간을 나타내는 말일 때 그때만 의존명사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나타내는 말 보세요. 상당한 기간,
뭐 또 3년 정도 경과. 이렇게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 뒤에 나왔을 때는 아, 이 지는 의존명사를 나타내는 지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앞말과 띄어쓰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의존명사 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뭐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산출을 언젠가 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기간이 그러니까 산출한 지 그런 뜻이에요.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때 지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평가한 시기가 있을 건데 그 평가한 시기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이 3년이 경과됐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럴 때 의존명사 지는 앞말과 띄어쓰는 게 맞겠죠. 의존명사니까. 그런데 어미로 쓰일 때가 많이 있어요. 지자가. 그래서 이걸 띄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띄어쓰질 않죠, 보통. 교정을 안 했는지 논문에 오탈자가 많다. 이럴 때는 뭐 의문의 여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실수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 평가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여기까지도 좋아요. 이게 어미로 생각을 해서 붙여서 다 써요. 근데 얘를 평가했을지로 바꿨을 경우에요. 평가했을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이랬을 경우에는 띄어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평가했을지 하면 했을까지가 이 지를 꾸미는 그런 단어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지를 의존명사로 조금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뒤에 기간과 관련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건 현재는 그냥 시점을 나타내는 말일 뿐이지 기간은 아니잖아요. 뭐 3년, 뭐 상당한 기간, 이게 이제 기간인 거잖아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때 지는 의존명사 지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말과 다 붙여서 써야 됩니다. 어미이기 때문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자는 이런 경우에도 많이 쓰여요. 추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뭐 그래서 뭐 하든지 안 하든지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지자가 많이 쓰이는데 이거는 의존명사하고는 별 관련은 없지만 이 표현을 쓸 때 오류를 범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음을 할 때도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하든지 안 하든지 이 발음을 할 때 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글로 쓸 때도 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잘못된 발음이고 잘못된 표기입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가 맞는 표현이고 맞는 발음이다 라는 부분도 명심하시고 이런 표현을 쓸 때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